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아랫팔뼈 포함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볼게요. 위쪽에 있는 상완뼈, 휴메러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들을 바로 아랫팔뼈, 포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랫팔뼈는 두 개의 뼈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외측에 있는 뼈를, 즉 엄지손가락 부위에 있는 쪽이 조금 더 외측이죠. 엄지손가락 부위 쪽으로 존재하는 뼈를 노뼈, 라디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측은 새끼손가락 부위가 내측에 해당이 되고요. 이 내측으로 존재하는 뼈대를 잡뼈, 얼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랫팔뼈는 윗팔뼈인 휴메러스와 관절을 형성하게 되죠. 윗팔뼈와 엘보우 조인트를 형성하게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카팔본, 손목뼈들과도 리스트 조인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라디우스와 얼라 자체도 이 두 뼈 사이에 관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프록시멀 쪽 그리고 디스탈 쪽으로 이렇게 관절을 양쪽 끝에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프록시말에 있는 쪽을 프록시말, 그리고 디스탈에 있는 쪽을 디스탈 라디오 얼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라디우스와 얼라의 조인트라고 얘기를 해서 라디오 얼라 조인트. 좀 더 몸쪽을 프록시말, 몸쪽에서 멀어진 쪽을 디스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라디우스와 얼라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손을 엎어라 디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엎침과 뒤침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뒤침을 수피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엎침을 프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잡뼈, 척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뼈는 척골이라고도 하고요. 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라의 프록시멀 쪽을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얼라는 위쪽에 있는 상완뼈 휴메러스와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관절을 형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돌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돌기를 팔꿈치 머리, 올레크레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돌기를 갈고리 돌기,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페임이 존재하게 되죠. 이 페임을 도르레 페임, 트로클리아 너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뒤에서 한번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얘는 이제 휴메러스 상완뼈의 아래쪽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아랫팔 뼈들과 관절을 형성하는 관절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잡뼈, 얼라와 관절을 형성하는 윗팔뼈 도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트로클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 트로클리아와 관절면을 형성하는 트로클리아 너치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여기가 상완뼈, 그리고 여기가 얼라, 그리고 여기가 라디우스죠. 이 얼라의 뒤쪽 여기가 올레크레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애가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트로클리아 너치를 형성하면서 이 휴메러스와 관절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자, 그래서 도르레 페임은 상완뼈와 관절을 형성하는 관절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외측으로 페임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는 바로 노페임, 라디얼 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라디우스, 노뼈와 관절면을 형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위에서 잠깐 그림 보고 올게요. 바로 여기서 얼라와 라디우스의 라디오 얼라 조인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요 페임을 의미하게 된다. 요 페임이 라디얼 너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리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아래쪽으로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친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를 바로 잡뼈 거친면이라고 합니다. 얼라의 투베로시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 부위는 브라키얼리스 머슬이 붙는 부착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옆쪽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얘가 바로 브라키얼리스, 이 엘보우 조인트를 플렉션 시켜주는 대표적인 근육이죠. 그래서 브라키얼리스 머슬은 휴메르스의 중간 정도의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고 여기 얼라의 투베로시티에 부착을 하게 되면서 이 플렉션을 시켜주는 머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리고 이 노페임 아래쪽으로 능선이 약간, 지금 제가 입체적으로 그리진 못했지만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능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뒷침근 능선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수피네이터 크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능선이 있으면 약간의 오목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오목을 뒷침근 오목, 수피네이터 포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 수피네이터라는 말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수피네이터 머슬이 붙는 부착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역시 그려놨으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얘가 얼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얘가 라디우스. 그래서 수피네이터는 뒷침근입니다. 수피네이터 머슬에 대해서는 나중에 근육이 나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히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얼라의 수피네이터 크레스트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리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레터럴 에피콘다일에도 부착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가 전부 다 오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ሰር션은 바로 라디우스 약간 레터럴 보더 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 라디우스를 이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뒷침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수피네이터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머슬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이 수피네이터 머슬의 오리진의 하나가 바로 얼라에 다시 여기 보시면 수피네이터 크레스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조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가 바로 얼라, 잡뼈, 척골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가 라디우스, 노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얼라의 여기 맨 위쪽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얘가 바로 팔꿈치 머리, 올레크레논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 그림에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앞모습, 얘는 뒷모습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갈고리 돌기,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너치가 바로 도르레 페임, 트로콜리아 너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갈고리 돌기 아래쪽으로 투베로시티가 존재한다. 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에 바로 브라키얼리스 머슬이 부착을 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잡뼈 거친면 얼라의 투베로시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라디우스로 한번 가볼게요. 라디우스의 위쪽에 머리 헤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얼라와 프록시멀 관절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페임을 노페임, 라디얼, 너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헤드 밑쪽으로는 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요 부분이 바로 노뼈에 거친 면, 라디얼, 투베로시티, 즉 라디우스도 프록시멀 쪽에 투베로시티가 존재하고 있고요. 잡뼈 쪽에도 투베로시티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디우스와 얼라를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얼라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멀 쪽이 훨씬 더 두껍고 더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노뼈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록시멀 쪽이 오히려 더 작고 아래로 갈수록 훨씬 더 두꺼워지고 넓어지게 되죠. 이 차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노뼈와 잡뼈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사이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를 바로 뼈 사이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오시어스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이막의 방향은 노뼈에서 이렇게 잡뼈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얼라의 아래쪽으로 점점 얇아지다가 이 뒤쪽 가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뼈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를 바로 잡뼈 붓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확대해 볼까요? 바로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도 외측으로 붓돌기가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를 노뼈 붓돌기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오브 라디우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 라디우스와 얼라 중에 카팔본과 관절을 형성하는 면은 이 라디우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얼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떠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관절 원반이 존재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카팔본과 관절을 형성하는 본은 이 라디우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뒤쪽으로 가서 라디우스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뼈, 요골이라고도 하는 라디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는 라디우스의 디스탈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라디우스의 뒤쪽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우스의 이 가쪽 끝에 있는 돌기를 붓돌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내측으로는 또 관절면이 존재하죠. 얼라와 관절면을 형성하고 있는 얼라 너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뒤결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노뼈의 뒤결절, 도잘 튜버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튜버클을 경계로 내측으로 그리고 외측으로 여러 개의 그루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그루브는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잠깐 그려보자면 이렇게 라디우스가 있고 얼라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뭐 다양한 카팔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여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대강 그려볼게요. 이렇게 손가락 5개가 있죠. 손가락과 손목을 뒤로 익스텐션 시키는 힘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힘줄이 지나가는 길목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힘줄에 대해서 지금 명칭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아니고 나중에 이 힘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히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 뒤결절 그 외측으로 존재하는 요 그루브는 긴 그리고 짧은 노쪽 손목 편근 고랑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익스텐서 칼피 라디얼리스 롱구스 그리고 익스텐서 칼피 라디얼리스 브레비스가 요 그루브를 통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결절 바깥쪽으로 긴 엄지 편근 고랑 익스텐서 팔리시스 롱구스가 지나가는 고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는 손가락 편근 집게 편금 고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익스텐서 디지털음 익스텐서 인디시스 텐던이 지나가는 고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힘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이제 라디우스에 해당이 되고요. 얘가 얼라의 단면을 나타낸 건데요. 손목뼈들과 관절을 이루는 그 단면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 라디우스의 이 끝쪽에 붓돌기, 노뼈 붓돌기,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뒤결절에 해당이 되죠. 노뼈의 뒤결절, 도잘, 튜버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앞쪽으로 이제 힘줄들이 지나갈 거고 여기도 이렇게 그루브가 이렇게 있죠. 이 그루브에 힘줄들이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힘줄고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위가 얼라의 붓돌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약간 뒤쪽 그리고 가쪽으로 그래서 얘를 잡뼈의 붓돌기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손목뼈들과 관절을 이루게 되죠. 이 손목뼈들과 관절을 이루는 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스케포이드 본과 그리고 루네이트 본과 이제 관절을 형성하는 이 관절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얼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직접적으로 카팔본과 관절을 형성한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관절 원반이 존재하고 있다. 관절 원반과 맞닿는 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목뼈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다룬 영상이 있긴 하나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뭐 여기서 조금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스케포이드와 루네이트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절면을 형성을 한다. 이 정도 그냥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롯뼈와 잡뼈의 관절면에 해당이 되죠. 이 먼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디스탈 라디오 얼라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단면을 한번 볼게요. 이 단면 요거는 잠깐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이 뒤쪽 모습에서 이 정도에서 단면을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기가 얼라 그리고 여기가 라디우스 이 사이에 인터오시어스 멤브레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멤브레인이 결합하는 그 면을 바로 뼈 사이 모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오시어스 보더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면적을 보면은 잡뼈도 노뼈도 약간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 삼각형의 끝에 모서리 부분이 바로 뼈 사이 모서리 부분을 이루면서 얇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를 뼈 사이막이 이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뼈 사이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와서
요 아래는 이제 손목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손이 이렇게 있고 손에 뭔가 충격이 와요. 충격이 꽝 하고 와요. 카팔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라디우스로 충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뼈 사이막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뼈 사이막은 노뼈에서 얼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좌뼈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좌뼈를 통해서 이 위쪽에 있는 상완뼈로 충격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인터오시어스 멤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 손에서 오는 충격이 전달돼서 상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랫팔뼈 포함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